김미경의 마흔 수업 파트 1 출판 어웨이크북스 저자 김미경 기획 윤문경 리딩 이창률 30대까지 우리는 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나간다. 그때는 선택에 집중하는 중이라 내가 어떤 판을 만들고 있는지 조망하거나 앞날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다. 마흔이 넘어야 마침내 내가 만든 판, 내 인생의 배치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일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인생에서 하나라도 빼면 나도 함께 빠져버린다. 내 인생의 배치도 자체가 곧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문제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마흔의 중반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듯 내 인생의 배치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이제 나를 위한 특별한 인생 수업을 시작하자. 한 번의 마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 절반의 문제를 풀어낸 진력으로 마흔 이후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흔은 당신의 인생 시작이 되는 시간이다. 일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적을 매기다 보면 우울하지 않을 4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성적표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지금의 마흔은 예전의 마흔이 아니다. 요즘 40대 중년이라 하기에 사고방식으로부터 라이프 스타일, 외모까지 너무 젊다. 한마디로 40대를 완전히 재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나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화를 거의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도 30년 전의 마흔을 생각한다. 그러니 계산과 박자가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온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40대에 관한 진실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좌절과 자책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였는지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다. 평생 간절히 바라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 오늘 하루를 진정한 한근기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지금껏 성실히 잘 살아온 나를 의심하지 말자. 마흔인데 이룬 게 없다고? 정상입니다. 마흔쯤의 내 인생 성적표. 사람들은 내가 하루아침에 스타 강사로 반짝던 줄 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부터였고 이전에 15년 넘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내가 방송에 처음 출연한 건 40대 중반 때다. TV에서 내 이름을 내건 김미경 쇼를 진행한 게 49일 일이고 나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저서들도 대부분 신전으로 썼다. 29부터 40 중반까지 15년간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강사일 뿐이었다. 나는 40 후반까지는 이리저리 경험만 쌓는 실패 창고만 가득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당장 술모도 없고 돈도 안 돼서 실패 창고에 쌓아뒀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콘텐츠가 사실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 자산들은 마치 구슬과 같아서 하나씩 들여다보며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깨기 시작하면 너무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마흔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대담하는 나이다. 그러니 마흔은 곧 안정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 마흔에게는 격렬하게 구슬을 만들고 용감하게 깨어보는 도전이나 성장이란 꼬리표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내 인생의 정점은 지금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자. 지금껏 열심히 잘 살아온 나를 다그치지도 말자. 내 마흔이 뭘 어쨌다는 건데. 너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잘못된 것은 마흔을 너무나 크게 본 나의 착각이다. 다시 말해주자. 아니 외우자. 내 마흔은 잘못이 없다. 두 번째 인생, 세컨드 라이프가 온다. 100세 인생.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6세다. 지금도 의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지금의 40대들은 정말 100세까지 살고도 남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 중년층은 날이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관리를 잘해온 내 또래들도 10살 이상 젊어 보인다. 라이프 스타일도 트렌디하다. 20대에 즐겨 듣던 사람이 60대가 됐다고 갑자기 트로트로 취향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 젊은 시절에 누리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트렌디한 60대 이후의 시간을 여전히 노후라 부른다. 나는 예전부터 이게 영 마음 들지 않았다. 노후라는 말에는 그 시기를 채우는 콘텐츠가 없다. 기껏해야 여행이 전부다. 노후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줄이고 아끼고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인생의 절반을 지나자마자 40년이나 되는 길고 긴 시간을 노후라는 단어 하나로 묶을 수 있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수동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꿈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유년기, 20대부터 40까지의 30년을 첫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퍼스트 라이프, 50대부터 70대까지의 30년은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후다. 지금 40대들은 퍼스트 라이프의 마지막 10년을 사는 중이고 이제 60세가 된 나는 세컨드 라이프의 중반기에 들어섰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짓말. 얼마 전 오랜 지인의 전신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참가자 중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일하다 50대 초반에 일을 그만둔 내 또래 여성이 있었다. 근황을 묻자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냥 여행이나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녀의 정작 여행에 대해서는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여행을 다닌다는 것인지도 앞으로 여행을 다니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던 저력이라면 충분히 멋진 세컨드 라이프를 살 수 있을 텐데 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는 건지 안타까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음 무렵에 나도 그녀처럼 살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다. 인생 숙제를 끝에 놓고 60세부터 100세까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59세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고 있다. 50대부터 슬슬 속도를 줄이더니 60세부터 아예 정지해버린다. 60대도 버리고 70대도 버리고 80대부터는 그저 연명이다. 40대를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니 그 후에는 아껴 쓰는 재물 설계 외에는 어떤 인생 설계도 하지 않은 채 60대 이후의 삶을 사실상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내가 50세가 되고 보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빴다. 40대에 워낙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았고 하다 만 일도 쌓여 있어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벌어둔 돈도 별로 없었고 강사 커리어도 여전히 불안했고 아이들도 아직 독립을 못해 더 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때는 워낙 바빠서 50대로 넘어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잠시 멈춰서서 인생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50대 중반부터다. 60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괜찮은 롤 모델이라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 들리는 조언이라곤 어쩜 하나같이 아껴 쓰고 조심조심 살고 다 내려놓으라는 흔하디 흔한 말들 뿐인지. 그 중에서도 특히 속으면 안 되는 조언이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었다. 이제야 겨우 가족 부양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다 내려놓으라니. 60대는 다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진짜 챙길 것들을 챙겨야 하는 나이인데 말이다. 인생은 황금기를 언제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설계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40대를 황금기로 규정하며 10%만 완성된 상태에서 멈춰야 한다.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할 마흔에 오히려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이제는 100세 시대의 황금기를 40대가 아니라 60대로 정의해야 한다. 내겐 60대라는 시기가 황금기를 넘어 두 번째 20살처럼 느껴진다. 20살처럼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게다가 20살 때와 달리 지금은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몸도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 체력도 이만하면 괜찮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오전이다. 11년 전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서 제시하신 인생의 시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생 시계란 사람의 일생을 24시간 빗댄 개념이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00세를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 된다. 이제 막 출근해서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50이나 돼야 비로소 정오, 낮 12시가 된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12시를 밤 12시처럼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준비 없이 50대가 된 사람은 60대부터 밤 12시처럼 불을 끄고 오프 모드에 들어간다. 내 인생은 노후가 아닌데 나만 노후 시간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잠들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찬란한 오후를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낮 12시를 대낮답게 환하게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제 머릿속 시간 세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노후가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다. 50대, 60대, 70대, 30년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온다. 경쟁과 책임으로 둘러싸인 마흔의 지금 이 시간, 나를 둘러싼 이 좁은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40대는 퍼스트 라이프의 마무리이자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법. 퍼스트 라이프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다.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일에 몰입하며 나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바뀐다. 개인으로서 어떻게 자존감과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나는 이것을
존엄한 삶이라 부른다.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존엄한 삶이다. 삶이 존엄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돈과 철학이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두 번째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답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커리어를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만 투자할 게 아니라 40대인 나에게도 투자해 세컨드 라이프의 나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돈이 매달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나만의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존엄 있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존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냐만 외치면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늙어가기 십상이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리얼미 리추얼, 마음부터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을 이 단단한 철학을 만드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다. 퍼스트 라이프를 살 때는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면 좋을지 대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라 조언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물어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안의 진짜 나. 그 존재를 나는 릴미라고 부른다.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부쩍 외로운데 이유가 뭘까? 지금보다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릴미에게 물어보자. 그냥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도하며 신의 응답을 구하듯 간절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놀랄 때가 많다. 어떻게 나 자신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고생한 나를 토닥이는 시간도 없이 잠들 수 있을까? 리얼미 리추얼이 없으면 밖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중요한 고민도 매일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씩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이어리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의 안쓰러운 점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의 꿈은 존엄을 포함하는 꿈이다.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40대부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설계해야 한다.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40대야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다. 돌이켜보면 20대는 방향을 몰라서 못 나갔고 30대는 방법이 서툴러 못 나갔다. 40대가 가장 힘도 좋으면서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시기다. 존엄한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리얼미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10년 후를 즐겁게 기대하는 법. 가만히 있어도 할 일이 생기고 일상이 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길까?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점점 줄어들고 비슷한 일상이 반복된다. 똑같은 밥, 똑같은 집, 30년간 똑같은 배우자,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똑같은 친구들. 내 주변만 봐도 60대 이후부터는 매일이 비슷하고 80세가 넘으면 어제와 다른 날이 하루도 없다. 가구며 접시, 심지어 옷차림도 20년째 그대로다. 애쓰지 않으니 삶도 멈춰버린다는 것이다. 혼자서는 다른 일상을 보낼 수 없으니 자꾸 자식만 찾게 되는 걸까? 물론 그러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0대부터는 나를 위해 당당하게 돈과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쓸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나를 포지셔닝 해야 한다. 나를 위해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당당히 돈을 쓰는 행위가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마흔에도 당당하게 쓰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나이 60에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냐며 욕먹기 십상이다. 왜 느닷없이 공연을 1년에 3번씩 보는지, 왜 공부하는데 100만원씩 써야 하는지 자꾸 설명해야 하고 억울한 상황이 닥친다. 삶이 더 이상 가슴 뜨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여권을 새로 만드셨다. 몸이 쇠약해져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미경아, 아빠가 꿈이 생겼어. 죽기 전에 이 여권으로 꼭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 보고 죽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가서 폼 잡고 사진도 찍고 강의하는 것도 몰래 봐야지. 그래서 요즘 걷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육도 만들고 있어. 그래야 비행기도 타고 넓은 땅을 걸어다니고 하지. 여권을 보여주시며 아이처럼 웃던 아버지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아버지는 지루한 암투명 중에도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듯하다. 미국에 가겠다는 꿈 덕분에 아버지는 에너지를 얻었고 정말 안 하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셨다. 그 여건 덕에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사셨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채워가셨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버킷리스트를 갖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 희망으로 가는가 두려움으로 가는가는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은 한 줄짜리 소망에 달려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다. 아주 작은 버킷리스트 하나가 마흔의 당신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으니까. 1970년대생 상사랑 1990년대생 팀원들 사이에 끼어서 양쪽 눈치를 다 보느라 미치겠어요. 50대 상사들은 요즘 20, 10대 애들이 무섭다고 직접 소통을 안 하고 전부 저를 통해서만 전달해요. 팀원들이 휴가라도 신청하면 앞에서는 천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저한테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휴가 갈 때냐며 애들 단속 좀 하라고 화를 내요. 팀원들 휴가는 보내야 하니 남은 일은 혼자 다 하는데도 위에서는 잔소리, 밑에서는 꼰대라고 하고 아무리 40대가 낀 세대라지만 정말 열받을 때가 많아요. 직장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40대들이 참으로 애쓰며 사는구나 싶다. 40대들은 본인들이 낀 세대라며 자조하지만 두 세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세대 사이의 중심이란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뇌 구조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40대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회사의 업무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손도 빠르고 경험도 많고 책임감도 강해서 대표 입장에서 40대 팀장들은 없으면 큰일 나는 회사의 중심 그 자체다. 실력과 내공으로 빛나는 시작을 현재 40대들에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생활은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이기도 하다. 실제로 출판계를 먹여 살리는 1위 고객은 40대 독자들이다. 자기개발에 힘쓰고 미래를 공부하는 MKU 주 고객층도 40대 여성들이다. 대학원이든 백화점 문화센터든 각종 강연장이든 공부하는 모든 현장은 여전히 40대가 주도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학습 능력, 게다가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은 전 세대를 통틀어 마흔이 동급 최강이라는 얘기다. 이 추진력과 열정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며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40대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단군 이래 가장 열심히 사는 갓생 1세대는 바로 당신이라고. 지난 20년간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며 다져온 내공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힘으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다. 꼰대 상사가 뭐라 잔소리를 하든, 철없는 팀원이 무슨 뒷담화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생존 실력과 내공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까지 김미경의 마흔숲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곽규식 블루님의 리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